우리 삶에 음악이 없다면 어떨까요? 요즘은 거리나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디지털 기술이 발달되기 전 7, 80년대의 음악을 재생해서 듣는 방법은 LP 레코드를 이용하는 것이었는데요. MP3, 스마트폰의 발달로 한동안 우리 곁에서 사라졌던 LP가 요즘 들어 다시 부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성적이고 아날로그적인 정서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 LP. 그동안 쌓였던 먼지를 털어내고 턴테이블이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마다 작은 음반 가게들이 하나씩은 있었는데요. 학창시절 추억의 장소였던 동네 음반 가게들이 안타깝게도 언제부턴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죠. 요즘엔 대형 음반 매장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CD를 구입하거나 음악 사이트에서 음원을 다운받아 듣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 밀리엄셀러 가수들이 등장하면서 음반 시장이 활성화되던 시기와는 달리 최근 몇 년 동안은 음반 시장 불황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곤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음반 시장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을까요?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이제 CD는 사실 한 80년대 한 후반부터 이제 제작이 본격적으로 양산화가 돼서 이제 대중들이 이제 LP 대신에 CD로 음반을 사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그게 또 이제 더 지속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 90년대 중반, 한 94년 이후부터는 이제 한국에서 더 이상 LP를 안 찍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류 새로 나오는 음반들이 이제 LP 제작을 안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CD로 전환이 됐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2000년대 넘어오면서 P2P 프로그램들이 나오면서부터 음원 파일들이 공유되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요거 온라인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온라인상으로 계속 이제 음원 파일들을 이제 팔고 사는 이제 그 형태가 정착이 되고. 오랜만에 시내 대형 음반 매장을 찾아 여유롭게 음악을 듣고 있는 이경은 씨. CD와 MP3에 더 익숙한 이경은 씨가 오늘은 LP의 매력을 직접 체험해 보려고 합니다. 우울할 때나 즐거울 때나 우리는 늘 음악과 함께 했는데요. 요즘에는 저처럼 CD를 통해 음악을 듣거나 음원을 다운받아서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오래된 얘기지만 CD가 등장하기 전에는 턴테이블에 LP판으로 음악을 들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 LP 음악을 찾는 분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LP의 세계로 떠나볼게요. 최근 10년 만에 19집 헬로우를 발매한 가수 조용필 씨도 별도로 LP 음반을 제작했는데요. LP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LP가 발명되기 전까지만 해도 공연장을 직접 찾아가야만 노래하고 연주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요즘처럼 듣고 싶은 음악을 언제든 들을 수 있는 세상이 오기까지는 1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에디슨의 발명품에서 시작됐습니다. 흔히 축음기라고 불리는 포노그래프인데요. 사실 에디슨은 음악 용도가 아닌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에밀레 베를리너가 수평 턴테이블에 올려놓고 재생할 수 있는 원반형 레코드를 발명했는데요. 이것이 현재 LP에서 CD, DVD로까지 이어지는 복제 가능한 원반형 미디어의 시초가 됩니다. 추억이 담긴 영화 속에서도 LP를 만날 수 있는데요. 1997년에 개봉됐던 영화 접속에서는 LP 레코드가 사랑을 이어주는 중요한 소재가 됩니다. 영화에서 흐르던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페일 블루 아이즈는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죠. 그렇다면 LP는 검정색 둥그런 판 안에서 어떻게 소리를 기록하고 재생하는 걸까요? LP 판에는 이제
무수한 소리꼴, 이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소리꼴이 지금 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꼴을 카트리지에 달린 바늘이 따라가면서 이제 홈에서 울린 이 진동의 운동 에너지가 이제 카트리지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전기 신호로 변환이 돼서 그 신호가 이제 전선을 따라서 이제 앰프로 전달이 되면 앰프에서 증폭을 시켜서 다시 스피커로 전달해서 그의 스피커의 울림을 통해서 우리가 소리를 듣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P로 음악을 감상하기 위해선 턴테이블이라는 기기가 반드시 필요할 텐데요. 세대에 관계없이 LP 음반을 즐기려는 분들이 늘면서 턴테이블의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한 매장을 방문해 턴테이블에 대해 알아볼게요. 에디슨이 축음기를 발명하고 1948년 콜롬비아 레코드에서 처음으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LP를 생산하기 시작한 이래 턴테이블의 역사는 거의 한 세기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턴테이블은 LP를 올려놓는 플래터와 이를 회전시켜주는 모터, 카트리지가 장착되어 LP의 표면 위를 주행하는 토남, 그리고 이 모두를 지지해주는 베이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종류도 각각의 구동 방식에 따라 다양합니다. 아무래도 LP판에서는 아날로그적 감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턴테이블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예. 턴테이블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턴테이블은 예전에는 이제 다양하게 있었는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벨트 드라이브, 다이렉트 이제 크게 보면 이제 회전판을 이제 구동시키는 역할은 그게 두 가지로 있었고 요즘 이제 자동 있었고 반자동, 뭐 전자동 이렇게 다양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 저희 회사 기준으로는 수동 개념하고 이제 USB로 녹음해서 들을 수 있는 이제 자동 개념으로 두 가지로 있습니다. 어떤 구성으로 턴테이블이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제 이 턴테이블 같은 경우에 먼지 같은 걸 보호할 수 있는 이제 더스트 커버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회전판을 이제 레코드 판을 올릴 수 있는 이제 회전판이 있죠. 이제 간단하게 네. 얘기하면 이 안에 이제 벨트가 들어있죠. 그래서 벨트가 이 회전판을 돌려주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레코드 판을 재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바늘 이제 카드리지라고 얘기하죠. 네.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건 수동 턴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게 무게를 조정할 수 있는 토남. 이제 이건 토남은 이제 바늘이 튀거나 이제 그 음을 재생할 때 이제 그 압력을 이제 레코드 판에 이제 전해주는, 눌러주는 개념이죠. 마찰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수동 턴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바늘과 레코드 판을 보호할 수 있는 이제 이 업다운 스위치죠. 그래서 이제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갖다 놓으시면 네. 이제 바늘이나 카드리지나 판이 손상 염려가 있으니까 이걸 위로 올려주시고 밀어 놓으시면 이제 판이 이제 보호가 되겠죠. 그다음에 내려놓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MP3에 익숙한 10대나 20대들에게 턴테이블은 조금은 낯선 하드웨어일지 모르겠는데요.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어 아날로그적인 사운드가 가슴을 울리며 이미 우리 삶 속에 가까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 LP 문화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사실 예전부터 LP 음반을 수집하고 LP 음악을 듣는 마니아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 중에 한 분을 만나러 갈까 합니다. 어떤 분인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 제가 지금 가볼게요. LP 마니아를 만나러 찾아간 곳은 마포구 대흥동의 한 건물. 그곳에 줄라이 홀이라고 이름 붙여진 작은 공간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3만 장이 넘는 LP들이 벽 한쪽을 가득 메우고 있는 이곳은 시인이자 문화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갑수 씨의 작업실입니다. 아날로그 감성을 좋아하는 주인의 취향이 공간 곳곳에서 묻어납니다. 이곳에 들어와서 보니까 웬만한 음반 매장보다 LP판을 더 많이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처음에 어떻게 언제부터 수집을 하게 되셨나요? 제 경우는 70년대 초반 중학생 시절이죠. 그때 이제 팝송, 뭐 이렇게 고전 음악이 있고 이런 건 아예 알지도 못했고, AFKN 라디오가 아주 그때 이제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이 듣는 곳이었는데,
근데 그게 당시는 해적판이라고 해서 백판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식 판가게에도 백판이 있었어요. 가격도 싸고 음질은 굉장히 나쁘지만. 그 호기심에 중학교 시절부터 모으기 시작해서 쭉 오랜 세월이 지나간 거죠. 국내 이제 라이센스 음반이라는 게 나오고. 그러니까 음반을 모은 역사는 뭐 제 개인적으로도 오래되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을 수 있었던 시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똑같이 한 20년 이내에 안짝에 할 수 있었던 일이죠. LP 음반을 특별히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방식을 다 경험해 보는 거거든요. 릴데크, 테이프를 막 좋아할 때도 있고 또 뭐 그동안 포맷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LP는 사실 실질적인 이유는 이런 거예요. 매력이 있다는 점이죠. LP는 촬영하는 과정이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런 음악 생활이든 예술을 사랑한다 그러면 편하고 간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복잡하고 어려운 데서 의미를 찾고 또 미묘한 즐거움이 그 속에 있거든요. 편하고 빠른 것만 쫓는 세상에서 일부러 복잡한 것을 즐기는 시인. 글을 쓰는 순간에도 음악은 또 다른 동반자가 되어 작가에게 영감을 주고 예술적 경험을 가져다 줍니다. 실제로 음악과 이렇게 함께하는 생활이 글을 쓰실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음악이 여러 장르가 있어요. 그러면 용도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가령 가요나 팝을 듣는다 그러면 자기에게 휴식을 주는 겁니다. 자기가 가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음악은 자기에게 휴식과 위로 또는 즐거움을 주는데 고전음악은 따로 공부하는 그 학습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다른 거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를 마구마구 가동시키는 일이 되니까 가령 창작을 하고 싶은 사람들, 글을 쓰거나 기타 여러 창조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음악을 듣는 행위, 그 과정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영감, 또 에너지 등등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죠. 김갑수 시인은 LP판뿐만 아니라 LP를 작동시키는 턴테이블이나 소리를 구현해내는 오디오 시스템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이어폰이나 헤드폰이 아닌 반드시 스피커로 들어야 하는 LP 음악은 디지털이 만들어내는 소리와는 감성적인 면에서 단연 차이를 보입니다. 선생님께서 오디오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오디오들도 직접 수집하신 거죠? 처음에는 누구나 하이엔드에 번쩍번쩍한 하이엔드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저도 오랜 세월 하이엔드의 기기들을 계속 오디오는 뭘 사놓고 그냥 듣는 건 그런 법은 없고 계속 교체하는 건데 그러다가 어떤 시기 또는 어떤 나이가 지나면 대부분 빈티지 오디오를 좋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재현할 수 없는 그때만의 이 벨 에포크 같은 그때만의 좋은 시절의 좋은 소리가 있어요. 이건 말로 참 표현하기 어려운데 이 현대 기기가 도저히 재생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공관, 트랜스, 그밖에 이제 주변 기기, 저항이라든지 회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건 누구도 다신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은은한 램프 조명 아래 LP를 통해 클래식 선율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시인이 직접 내린 커피를 마시며 LP가 만들어내는 아날로그의 감성으로 깊숙이 빠져듭니다. LP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선 무언가 삶의 여백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음악을 귀로 듣는다기보다 몸으로 듣는다는 소리를 해요. 그랬을 때 이 LP가 하는 아날로그적인 사운드는 사람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함을 안겨준다 싶어요. 실은 재생대역이 어떤 매체보다 가장 높고 낮고 전대역이 다 나와준다는 음향학적인 특성도 또 우월하다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음악을 듣는다 할 때도 LP는 이 존재감이 큽니다. 그러니까 LP 음반서부터 그 자켓을 둘러싸고 있는 디자인이나 안에 있는 해설지의 글들 종합적으로 음악 듣는 행위를 아주 귀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이죠. 서울 회원동의 지하상가.
지상으로는 번화한 도심 한복판이 펼쳐진 가운데 지하상가로 들어오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오래된 분위기의 상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현대식 음반 매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오래된 LP 매장을 찾았는데요. 저 매장 안에는 어떤 음반들이 있고 제가 어떤 음악을 들을 수 있는지 지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원역 지하상가에 위치한 오래된 LP 매장. 언뜻 보아도 좁지 않은 공간 가득 LP판들이 진열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LP 마니아들 사이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1960년대 처음 문을 열었다고 하니 그동안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빛바랜 음반만큼이나 지나온 시간의 흔적이 엿보이는데요. 부모님이 평생 동안 운영하시던 것을 현재는 대를 이어 딸과 사위가 함께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60년도에 문을 열었으니까 거의 네네. 50년 가까이 매장을 운영하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해서 처음 매장을 열게 되었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처음에 64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책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점을 하시면서 이제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LP판이 이제 간혹 몇 장씩 껴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게 시작이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주로 한 10년 전 정도에는 40대, 50대, 60대 주로 연령대가 그 연령대가 제일 많았고 요즘에는 이제 10대, 20대들도 많이 들었어요. 연령대에 따라서 그 분들이 과거에 들었던 음악들을 대부분 찾기 때문에 대다수의 분들이 좋아하는 뭐 비틀즈, 락이라든가 어떤 올디스 옛날 뭐 사이먼 가펑클, 뭐 이글스 주로 팝은 그쪽을 찾고 클래식은 뭐 다양하게 찾고 있는 편이죠. 요 근래는 가요를 또 많이 찾고 있습니다. 직접 손으로 쓰거나 타이프로 쳐서 장르와 음악가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고 LP들과 먼지 쌓인 오래된 음반들이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아련한 추억과 함께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합니다. 이렇게 많은 음반들 중에 사장님이 특별히 아끼시는 LP 음반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장수로 얘기하면 워낙 많아서 뭐 특정하게 뭐 어떤 거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제가 갖고 있는 판들인데 그 김두수라는 그 포크 가수분이세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가수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팔고 제가 그 듣는 이중으로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80년대 이분이 중반 86년도, 88년도 이때 처음 1집, 2집을 냈는데 그 당시는 그렇게 히트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판도 많지 않았고 저도 사실은 그 당시 못하고 이후에 이제 알게 된 그런 가수인데 개인적으로 음색이나 보컬 자체에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듣고 있으면 계속 빠져들어가는 느낌이고. 사장님의 익숙한 손놀림으로 가수 김두수의 LP 음반이 긴 시간을 넘어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가수의 개성 있는 음색과 기타 선율이 가슴으로 전해져 오는데요. LP를 매개로 음악 이상의 무언가가 소통되는 듯합니다. LP는 3D? 3D 같아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있으면 가슴까지 느껴지는 그런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 자체만 갖고도 뭐 LP의 우수함이라고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그 자체만 갖고도 너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턴테이블 위에서 동그란 LP판이 돌아가고 가만히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며 음악 속으로 추억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턴테이블 위에서 돌아가는 둥근 LP판을 보면서 음악을 들으니까 정말 생각보다 음량도 풍부하고 귀가 아닌 마음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50년이 된 이 매장에서 함께한 짧은 시간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오래된 세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곳만 시간이 멈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LP만이 주는 묘한 매력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몇 해 전부터 음악인들과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서 주목받았던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서울 레코드 페어. LP를 중심에 내세운 국내 유일의 음악 페스티벌인데요. 지금까지 약 7천여 명의 관객들이 서울 레코드 페어를 찾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음반을 사러 갈 만한 장소들이 거의 없는데요. 뭐 거의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새로 생겨나기가 좀 힘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게 음악이라는 게 물론 음원으로도 사실 충분히 들을 수 있지만 이 음반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걸 사실 보여주고 싶은 어떤 그런 희망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음악을 판매하시는 분들, 만드시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레코드 페어를 만들게 됐습니다. 서울 레코드 페어를 찾는 연령대는 점점 넓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7, 80년대 학창 시절에 LP를 경험한 세대들도 찾아오지만 처음 LP를 접하는 젊은 세대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레코드 페어를 찾는 20, 30대 관객들은 인생의 첫 번째 LP를 구매해 갑니다. LP가 더 이상 추억의 물건이 아닌 동시대의 음악 매체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본인이 그러니까 음악을 소유했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 자체가 12인치나 7인치 그러니까 손으로 만지는 맛도 있고 그러니까 음악을 만진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그 디지털 음악들은 너무 기계음도 많고 그래서 좀 많이 듣기도 불편한데 옛날 음악들은 좀 멜로디나 가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가지고 그래서 잘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경은 씨도 서울 레코드 페어를 찾았는데요. 국내외에서 발매된 LP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서울 레코드 페어는 거의 사라져버린 7, 80년대 음반 가게의 정서를 다시금 불러일으킵니다. 오래된 음반을 우연히 발견하는 것도 반가운 재미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어떤 종류의 음반들이 있는 건가요? 이게 뭐 주로 이제 80년대 가요 위주로 했는데요. 80년대가 우리나라 가요 역사상 보면은 르네상스 시기라고 좀 많이 말씀하고 또 대중적으로도 훌륭한 음반들이 나오고 또 예술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음반들이 많이 나왔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그 대중가요 음반을 LP로 찍어서 히트를 하게 되면 100만 장 정도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는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상 굉장히 대중적으로 활력이 있었던 시기인데요. 그 당시 나왔던 음반들을 이제 뽑아왔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 가요 역사에서 중요한 음반들 같은데 꽤 소장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은 이제 이런 음반들이 점점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소장 가치가 더 높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LP뿐 아니라 CD도 함께 판매되지만 행사가 거듭될수록 LP를 진열하는 부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대중음악 100대 명반으로 손꼽히는 가수들의 음반이 LP로 제작되어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서울 레코드 페어를 위해 제작된 한정반이 어떤 앨범들인지 궁금한데요. 총 이번에 6장이 제작이 됐는데요. 90년대 나왔던 앨범 2장이 있고요. 이상은의 공무동화가랑 미선이의 드리프팅이라는 앨범이 있었고 네. 최근에 나온 앨범이 4장, 총 4장이 있는데요. 2009년에 발매됐던 조원선 씨의 스왈로우라는 앨범과 서울 전자음악단의 Life is Strange라는 앨범이 있고 2011년에 발매됐던 이희연의 Guilt Free라는 앨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표된 브로콜리 너마저의 10분의 1이라는 그 45회 전 레코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LP 한정반을 제작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레코드 페어라는 행사를 준비를 하다 보면 현장에 오시는 분들만이 구매를 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뭐
굳이 저희의 뭐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해외에서도 이미 그런 형태로 많이들 레코드에 관련된 행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서울 레코드 페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오시는 분들에게 일종의 혜택이나 어떤 일종의 선물처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좋은 부분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 레코드 페어는 단순히 음반 판매에만 목적을 둔 행사가 아니라 홍보나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뮤지션들이 자신의 음악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음악 축제를 통해 음악을 즐기는 방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LP를 직접 겪지 않았었을 세대까지도 이제 LP라는 매체가 있고 그 다음에 LP라는 매체에 이런 매력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리는데 이제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소음반사들이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제 자신들의 존재감을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레코드페어 자체만으로도 이제 대중음악의 어떤 올바른 보급이랄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LP 문화가 확산되면서 LP로 음반을 제작하는 가수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인디 음반을 만드는 한 제작사를 찾아갔습니다. 앞서 서울 레코드 페어에서 판매됐던 대중음악 100대 명반으로 손꼽히는 가수들의 LP 음반을 제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 LP 음반을 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저희 레이블이 좀 더 컬렉터들을 위한 그런 아이템을 좀 발매하는 그런 회사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제 개인적으로도 워낙 음악 자체를 예전에 뭐 카세트 테이프나 LP 위주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LP로 그러니까 요즘 뮤지션들 음반을 내는 건 되려 더 신선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그 동의하는 그런 뮤지션들에 한해서 LP 제작을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럼 요즘 LP로 음반을 제작하려는 가수들이 늘고 있나요? 예, 일단 LP를 원래 좋아했거나 하는 뮤지션들은 되게 반겨하고요. 그리고 그런 매체를 몰랐던 친구들도 어떤 LP 자체가 주는 그 비주얼적인 매력이나 좀 색다른 그런 느낌 때문에 아예 좀 새로운 매체처럼 생각하면서 시도해보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는 인디 밴드 무키무키 만만수의 음반을 LP로 제작하고 있는데요. 무키무키 만만수는 2012년 개성 강한 음악을 선보이며 인디 음악계에 등장한 여성 듀오입니다. 이들의 음악이 LP 레코드를 통해 어떻게 그려질지 기대가 됩니다. 기존 CD가 주던 그런 좀 갑갑한 사이즈나 그런 것보다 좀 이제 비주얼적으로 되게 시원시원한 그런 느낌, 그리고 다른 느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되게 새롭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의 음악들을 그런 것들로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려 더 반겨하고요. LP로 앨범이 제작되면서 기존 CD와는 다른 재킷 디자인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CD에 비해 사이즈가 커지면서 재킷 디자인은 뮤지션의 음악적 색깔을 표현하거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색깔이나 그 음악이 이미지로 보여줬을 때 어떻게 보일지를 생각을 해서 거기에 어울리는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넣거나 뭐 색깔이나 글자 모양이라든지 음악이 이미지로 표현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음악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합니다. 인디 뮤지션의 앨범답게 재킷 디자인도 특유의 독특한 개성을 보여주는 것들이 많은데요. 역시 재킷 표지만으로도 어떤 음악이 LP 레코드 안에 담겨 있을지 상상이 됩니다. LP로 음악을 듣기 위해선 LP를 만드는 공장이 있어야 할 텐데요.
과거 우리나라에서 모두 사라졌던 LP 공장들 중에 몇 년 전 다시 문을 연 곳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창 바쁘게 돌아가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LP 제작이 중단된 것은 2004년. 당시 유일하게 LP를 생산하던 서라볼 레코드가 폐업하면서 더 이상 새롭게 등장하는 LP를 만날 수 없었는데요. 8년 만에 국내 유일의 LP 공장, LP 팩토리가 문을 열면서 많은 가수들이 LP로 음반을 내고 있습니다. 가수 패티김, 아이돌 그룹의 멤버 빅뱅의 지드래곤까지 모두 4,000장이 넘는 LP를 찍었다고 합니다. 이곳이 국내 유일의 LP 공장인데 어떻게 해서 처음 열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해외에는 지금 LP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왜 한국에만 LP가 안 만들어질까?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 우리가 LP 만들어 볼까? 뭐 사실은 그때 당시에 같이 회사를 하셨던 그 선배들하고 그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정말 생각 없이 기계를 수입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려움은 많이 있었죠. 제가 원래 제조업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하나 보고 배우고 그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그 저희 한국에서 LP 공장을 하셨던 기술자 분들이 저희 기계하고 또 매칭을 또 못 하세요. 그래서 보니까 다 독학으로 스스로 학습으로 지금 이제 한 1년 반 동안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해외 뮤지션들의 내한 공연과 인천 락 페스티벌 등을 기획했던 이길용 대표는 음악과 인연이 아주 많은데요. 대화 속에서 농담처럼 나온 아이디어로 LP 생산기기를 수입하고 전세 보증금까지 빼서 공장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죠? 그러면 LP 음반의 그 제작 과정이 궁금한데요. 처음에 그 아날로그 마스터링이라고 해서 예전에 LP를 녹음하던 방식의 음원을 저희가 받고 그럼 이거를 저희가 독일과 미국에 있는 스튜디오로 보내줘요. 그럼 그쪽에서 LP의 원판이라는 커팅 작업이라고 하는데 원판이라는 걸 커팅해 오면 이거를 갖다 금형 작업이나 뭐 전기 메탈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 금형 틀을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는 공정이 있는데 그거를 만들고 나서 프레스, 그러니까 PVC를 갖다가 꼭 찍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금형 틀에다가 뭔가를 집어넣고 꾹꾹 찍어내면 LP판이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이제 그런 되게 말로는 되게 간단한 공정인데 이게 하나하나의 수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긴 하죠. LP 생산은 크게 스탬퍼를 만드는 메탈 작업과 LP를 찍어내는 프레스 작업으로 나뉩니다. 스튜디오에서 이뤄진 녹음부는 은도금 판이나 동판에 음을 새기는 원판 작업을 거치고 이후 도장 모양으로 본을 뜨는 스탬퍼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다음 170도씨의 열과 함께 프레스 기계로 스탬퍼를 LP 원재료에 찍어내고 10초 정도 급속 냉각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듣는 LP가 탄생하게 됩니다. 중간중간 약품과 온도, 압력을 조절하는 세부 과정은 1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맨날 디지털과 CD로 들었던 것하고 그다음에 LP로 들었을 때는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뭐 고음이나 중저음이나 아니면 그 음악의 그 음량이라고 그러죠. 통성함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것들. 왜냐하면 디지털 음악들은 불필요한 소리들을 다 깎아냈기 때문에 깎아내고 좋은 것만 소리를 높여서 키운 거고 아날로그는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녹음 방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제일 차이가 나는 거는 CD는 헤드룸 피치라고 해서 이제 소리를 최고도로 높여서 만든 게 이제 CD고 아날로그는 LP는 최대한 낮춰서 만든 게 또 이런 그런 공정이라서 그런 기술적인 몇 가지 음향 엔지니어적인 몇 가지들은 이제 신경을 좀 쓰고 있죠. 뮤지션이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음악을 LP 레코드를 통해 천천히 그리고 더 깊이 전해들을 수 있다면 음악을 듣는 우리의 시간들도 더욱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가수 조용필 씨의 19집 헬로우 음반도 LP 레코드로 드디어 완성이 되었네요. 음악을 정말 쉽게 듣고 쉽게 버리고 쉽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은 소장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LP와 관련된 제가 일을 하고 있지만 LP가 아니더라도 CD든 아니면 다른 거든 그 아티스트의 고통과 그다음 기쁨과 그 창작의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많이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신사동 가로수길.
이곳에도 LP 문화를 엿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분위기의 카페나 맛집이 모여 있어 친구들과 이 거리를 자주 찾게 되는데요. 이곳에 음악을 좋아하는 젊은 마니아층부터 중장년층까지 모두 좋아할 만한 카페가 있다고 하는데요. LP 음악을 통해 아날로그적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의 추억을 그 안에서 경험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들어가 볼게요. 잠시 복잡한 거리에서 벗어나 편안한 마음으로 LP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곳. 낭만과 추억이 가득한 이곳은 바로 LP 뮤직바입니다. 이곳에서는 60, 70년대 인기를 끌었던 록 음악과 올드팝은 물론 가요부터 재즈까지 LP 특유의 풍부하고 질감 좋은 아날로그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공간 한쪽에는 영국 벼루시장에서 구입했다는 오래된 라디오와 주인장이 평생 모은 수많은 LP들이 분위기를 한껏 더하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니까 굉장히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을 받았는데 사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게를 만들게 되셨나요? 좀 편안한 가운데서 분위기가 있고 공간이 있는 데서 같이 음악을 들으면서 공감하고 또한 덧붙여서 추억과 낭만을 곁들인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더욱더 또한 젊은이들에게 이런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좀 저변도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여기에 그 샵을 열게 된 동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7, 80년대 그 당시 LP판이 그 세대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좀 궁금한데요. 사실 70년대, 80년대는 굉장히 낭만이 있었던 시대 아니에요? 네. 그 찍찍거리는 소리, 그 음반에서 돌아가는 그 소리가 실은 잡음이 나고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 소리가 최고인 양 그걸로 만족하고 그것이 추억인 양 그런 그 세월을 보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이 있는데 음반을 구입할 수 없다거나 층간소음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볼륨 크게 음악을 듣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이 공간을 열게 됐다고 하는데요. 음악을 공유하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LP들을 처음 보는데 다양한 음악 장르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 20년 동안 정말 그 희귀판 내지는 좋은 것들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곡들 또한 귀한 곡이지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곡들 그런 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장님께서 힘들게 LP를 구하시면서 애착이 가는 LP가 특별히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앨범인데요. 네. 이 제니퍼 원스의 타이틀 앨범 이름이 페이머스 블루 레인코드예요. 그런 가수가 발표했던 60년대, 70년대 발표했던 그런 곡들을 제니퍼 원스가 82년도, 86년도에 리메이크한 그런 앨범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앨범인데 86년도에 LP가 인기가 없을 시점에 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그 제작을 많이 하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많아지고 그 공급은 안 되다 보니까 희귀성과 아울러서 그 가격 자체가 굉장히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아, 네. 40, 50대 중장년층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졌지만 어느새 20, 30대들도 LP 문화와 올드 뮤직에 관심을 갖고 많이들 찾아오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음악과 함께 나이도 세대도 그 경계가 의미 없어집니다. 평상시 제가 음악 동아리 같은 걸 해가지고 좀 LP나 이런 거에서 좀 나이 든 형들 같은 LP를 좋아해서 좀 많이 듣게 봤는데 확실히 좀 디지털이나 그런 거랑은 좀 다른 깊은 맛이 저 같은 경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LP는 현장음이잖아요. 그래서 깔끔한 느낌은 아니지만 뭔가 칙칙한 느낌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뭔가 향수를 불러오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LP에서 풍겨져 나와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분위기가 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테이블에 마련된 메모지에
자신이 듣고 싶은 음악을 신청해 들을 수도 있는데요. 이경은 씨도 모처럼 추억의 한 페이지를 꺼내 종이에 적어봅니다. 이경은 씨의 신청곡 어떤 곡일지 궁금한데요. 제가 어렸을 때 비틀즈 음악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비틀즈의 빅팬이 되었는데요. 항상 학창 시절에 비틀즈 음악을 CD를 통해 들으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LP를 통해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 궁금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비틀즈의 LP 레코드에서 익숙한 선율이 흘러나옵니다. 이경은 씨도 LP가 전해주는 비틀즈 음악의 매력 속으로 흠뻑 빠져들었는데요. 비틀즈의 Let It Be를 들으며 모두 저마다의 추억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같은 음악이지만 CD를 통해 들었을 때와 LP를 통해 들었을 때 느낌이 많이 다른데 CD를 통해 들었던 음악이 차가운 느낌이라면 LP를 통해 들은 음악은 미세한 잡음까지 들리면서 더 따뜻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LP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흥미로운 대상이자 중장년층들에게는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체 같은데요. 생각해보니까 이 LP는 땅속에 묻지 않아도 되는 타임캡슐이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직접 LP판도 만져보고 음악을 들어보니까 LP의 매력에 푹 빠져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편하게 돌아가는 디지털 세상. MP3가 대세인 시대에도 여전히 아날로그 감성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턴테이블의 뚜껑을 열고 오래된 LP판을 올려놓는 일련의 과정들이 음악을 듣는 기쁨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도는 턴테이블, 그 위에서 LP 레코드가 전하는 기억 속 멜로디가 우리의 메마른 감성을 적시고 있습니다. 다시 인기를 얻고 있는 LP의 모든 것에 대해 짧게나마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동안 디지털 음원에만 익숙해져 있던 젊은 세대들이 LP 음악에서 흘러나오는 독특한 감성을 접하면서 LP 문화는 더 이상 복고 문화가 아닌 새로운 문화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수나 연주자가 바로 옆에서 음악을 들려주는 것 같은 풍부한 음향과 깊은 감성이 바로 LP가 주는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LP가 주는 따뜻함을 안고 돌아가는 하루였습니다.